데요.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은 남편이 고기를 좀 잘 먹는데 한동안 잘 못 먹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가 고지혈증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특히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덩달아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같이 많이 먹으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고지혈이 돼서 문자 그대로 피가 탁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기를 드시는데 꺼려지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 지방이 필요한 건 아시죠? 지방이 부족하면 반대로요. 혈관, 혈관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위나 소장이나 대장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부족하면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주 치명적입니다. 면역력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은 우리 몸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고지혈, 또 지방이 과하다고 얘기하는 표준하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하고는 좀 다른 듯 합니다. 여러분 그 인체 신비 중에요. 폐경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아기를 갖는 게 건강상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아기를 임신하지 말라고 폐경을 시킵니다. 왜 그렇죠?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몸은 자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지방이 끼지 않습니까? 조금 지방이 찌지요. 체중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기운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몸 스스로 지방을 조금 더 축적시키는 겁니다. 그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자연의 순리를 어느 의사, 어느 전문가가 감히 좋다, 나쁘다고 폄하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조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이 조금 더 늘어요. 근데 병원의 병원 이론은 그 체중에 비례해서 키에 비례해서 지방의 양을 정해놓고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똑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살을 빼느라고 정신이 없게 만듭니다. 그게 올바를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개념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현대의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를테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지방간 있잖아요.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끼면 그것은 반대로 피를 탁하게 하고요. 혈관을 자꾸 탁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끼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할 겁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을 저하시킬 겁니다.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간경화, 또 각종 간염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간암도 유발할 수 있죠.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끼면 그것을 경계신호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방간이 있을 때 너무 심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술을 좀 절제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지방간이 뭐 술 안 먹는 여자들한테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랑 그렇게 크게 관련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마시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엔 크게 피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권하거나 좋은 식습관을 갖거나 또 잘 쉬고 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지방간이
조금 나아질까요? 예, 나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활동하니까 에너지가,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몸속의 지방은 일정한 양을, 지방이 일정하게 조절시켜주는 기능이 몸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피라는 겁니다. 피. 지방이라는 건 기름 덩어리죠. 그 기름을 녹이는 건 뭐죠? 뭐로 녹입니까? 예, 열이 녹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열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죠? 피입니다. 여러분 몸 지금 이렇게 뜨뜻합니까? 뜨뜻하죠? 이 무슨 온도죠? 피의 온도입니다. 피의 온도. 죽어서 사람이 피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데 만지면 어떻게 되죠? 얼음장처럼 찹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는 피가 좌우하는 겁니다. 피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속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피가 아주 건강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몸속에 있는 지방을 일정한 분량 녹입니다. 그 온도가 건강하면 지방은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정점, 그 정도로 녹고 그 이상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조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고지혈 뭐 이런 것은 지방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요. 대신 딱 한 가지, 피가 건강하면 우리 몸속의 지방은 알아서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해지려면 여기 위나 소장과 대장, 간 이런 장기들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피는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피의 온도가 우리 몸의 지방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드시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좀 잘 드십시오. 잘 드세요. 네. 그래서 너무 병적으로 기름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름덩어리를 뭐 막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고기에 있는 뭐 기름덩어리 이런 거 막 드시는 건 아니니까 적절히 드십시오. 돼지고기의 삼겹살에 있는 그 지방층은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육식하고 채식하는 사람하고 육식과 채식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하고 피 검사해 보면 나쁜 지방이 많은 사람은 채식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고기에는 염기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그리고 이 소금 성분에는 유황이 있습니다. 유황. 소금에는 건강한 소금 천일염에는 유황이 있는데 이 유황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해독 작용입니다. 채소는 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소만 먹는 사람,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독소를 해독할 유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이 낍니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같이 잘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